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금요일 저녁,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모임이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대화도 나름 재밌었습니다. 웃기도 했고, 맛있는 것도 먹었죠. 누가 봐도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엘리베이터, 그 찰나의 순간, 혹시 어떠셨습니까? 어깨는 천근만근이고 입을 여는 것조차 귀찮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그대로 주저앉아 한숨이 터져나옵니다. 누군가 오늘 재밌었지? 하고 카톡을 보내면 웃는 이모티콘 하나 찍어 보내는 그 간단한 행동조차 버거워서 핸드폰을 엎어놓고 천장만 쳐다보게 됩니다. 아니면 이런 경우는 또 어떠신가요? 주말, 분명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저 오전에 카페에 한번 갔다가 사람 많은 거리를 30분 정도 걸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저녁, 마치 10km 마라톤을 뛰고 온 사람처럼 온몸이 무겁고 머리는 멍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내일 출근할 기운조차 미리 걱정되는 그 기묘한 탈진 상태,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회식 자리에서 분명 웃고 떠들고는 있는데 자꾸 시계를 확인하게 되고 화장실에 한 번이라도 더 다녀오고 싶고 마음속으로는 제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라고 되뇌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 또는 단톡방에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말을 걸어올 때 읽고 싶지 않아서 알림을 그냥 꺼버리고 죄책감에 빠졌던 경험. 그때마다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자책했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회성이 없을까? 남들은 다 즐기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나는 사회 부적응자인가? 성격이 이상한 건가? 이래서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는 건가? 내가 너무 재미없는 사람이라 그런 건가? 심지어 어떤 날은 이렇게까지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행복해져야 정상이라는데 나는 사람을 만나면 왜 고갈되는 거지? 나 어디 고장난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당신이 3시간짜리 모임을 마치고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올 때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던 그 외향인 친구의 뇌는 오히려 도파민이 가득 충전되어 더 활기찬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사람들, 같은 대화. 그런데 당신의 뇌가 소모한 에너지는 그 친구의 약 4, 5배라는 사실이 뇌영상 연구로 실제 측정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이 3시간 모임에서 느낀 그 탈진감은 외향인 친구가 15시간 야근에서 느끼는 피로와 정확히 똑같은 강도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지금까지 야근 15시간에 해당하는 노동을 하고 집에 와서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하지? 라고 스스로를 학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날수록 에너지가 차오르는데 왜 나는 만날수록 방전될까요? 왜 옆자리 그 친구는 회식 다음 날 멀쩡하게 출근하는데 나는 이틀을 누워있어야 겨우 회복될까요? 정말 내가 멘탈이 약하게 태어난 걸까요? 정말 내가 뭔가 잘못된 사람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억울함의 뇌과학적 정체를 아주 차갑고 명확하게 해부해드리고 내일 아침부터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뇌 해킹 기술 4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단지 내 뇌의 사용법을 몰랐을 뿐이구나. 하고 말이죠. 영상이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사람 많은 곳에서 유독 피곤한 건 당신 성격이 까탈스러워서도 사회성이 부족해서도 우울증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라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의 뇌가 남들과 설계도 자체가 다르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고장이 아닙니다. 버그가 아니에요. 수만 년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너무나도 정교하고 눈물겨운 생존 설계의 결과물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설계도를 한 장 한 장 펼쳐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만 년 전, 당신의 조상은 파수꾼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수만 년 전, 인류가 동굴 속에서 부족을 이루어 살던 시절, 밤이 되면 누군가는 잠을 자야 하고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풀숲에서 들리는 바스락거림이 바람인지 호랑이인지 구분해야만 부족 전체가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10명의 부족이 있다면 그중 7, 8명은 사냥꾼 기질이었습니다. 자극을 즐기고 새로운 곳에 뛰어들고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 이들은 도파민 보상에 빠르게 반응했고 사람들 틈에서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 3명은 달랐습니다. 소리에 예민하고 공기의 변화를 먼저 감지하고 미세한 표정 변화를 읽어내는 사람들. 바로 파수꾼들이었습니다. 이 파수꾼들이 없었다면 부족은 멸종했습니다. 사냥꾼들이 잠든 밤, 풀숲의 호랑이를 먼저 감지하고 모두를 깨운 사람. 낯선 부족이 다가왔을 때 공기의 이상함을 먼저 알아챈 사람. 우물의 물맛이 어제와 미묘하게 다르다는 걸 감지해 독을 피한 사람. 이들 덕분에 인류는 살아남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바로 그 파수꾼의 DNA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후예입니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뇌에서 벌어지는 물리적 팩트입니다. 당신의 뇌는 수만 년 전 부족을 지키기 위해 감각 증폭 모드로 세팅된 채 태어났고 그 세팅 값이 지금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더 단단한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뇌 깊숙한 곳에는 편도체라는 아몬드 크기의 작은 기관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관을 0.04초 만에 울리는 화재 경보기라고 부릅니다. 위협적인 신호가 감지되면 이성이 판단할 틈도 없이 곧바로 경보를 울리는 아주 성질급한 경호원이에요. 그런데 파수꾼 기질을 가진 사람, 즉 내향적이고 예민한 사람들의 편도체는 일반인보다 최대 7배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닙니다. 하버드대학교 제롬 케이건 교수가 20년간 수천 명의 아이들을 추적 관찰한 종단 연구의 결론이에요. 자, 이게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시끄러운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일반인의 뇌는 주변 소음을 배경음으로 처리하고 흘려버립니다. 그러나 당신의 뇌는 다릅니다. 왼쪽 테이블 연인의 대화 내용, 오른쪽 테이블 아이의 웃음소리, 카운터에서 부르는 주문번호, 에스프레소 기계 돌아가는 소리, 문 열릴 때마다 울리는 차인벨 소리까지 전부 개별적으로 캐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사람 왜 저런 표정을 짓지? 저 아이 괜찮은 건가? 방금 들린 저 소리는 뭐지? 이렇게 동시에 수십 개의 신호를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 모드가 24시간 꺼지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피곤하지 않은 게 이상한 거죠. 도파민 반응 경로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호르몬 이야기입니다. 사람 많은 곳에서 에너지를 얻는 외향인들의 뇌는 도파민 경로가 짧고 빠른 지름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극이 들어오면 즉각적인 쾌감이 터져나오고 더 큰 자극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끌벅적한 파티, 낯선 사람들과의 대화, 빠른 음악이 그들에겐 충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의 뇌는 어떤가요? 당신의 뇌는 도파민 대신 아세틸콜린이라는 다른 호르몬을 주 연료로 사용합니다. 이 아세틸콜린은 깊은 생각, 집중, 조용한 몰입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저는 이걸 도파민이 패스트푸드라면 아세틸콜린은 정성스럽게 끓인 진한 사골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정신과 전문의 데브라 존슨 박사의 페트 뇌영상 연구 결과 내향적인 사람의 도파민 신경 경로는 외향인보다 훨씬 길고 복잡하게 우회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섞여 도파민이 터질 때마다 당신의 뇌는 처리 과정이 길어 과부하에 걸리는 겁니다. 쉽게 비유하면 외향인의 뇌가 고속도로 단기 질주에 최적화된 스포츠카라면 당신의 뇌는 정밀한 계기판과 긴 회로를 가진 프리미엄 세단입니다. 둘 다 훌륭한 기계지만 스포츠카처럼 시끄럽게 질주하면 세단은 금방 엔진이 과열됩니다. 마지막 하나, 가장 결정적인 과학적 증거입니다.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상대의 표정, 감정, 몸짓을 무의식적으로 복사해서 내 뇌에서 똑같이 재현하는 신경세포들이에요. 이걸 통해 우리는 공감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파수꾼 기질을 가진 사람들의 거울 뉴런은 일반인보다 훨씬 강하게 활성화됩니다. 이건 UCLA 마르코 이아코보니 박사의 fMRI 연구로 이미 증명된 사실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10명이 있는 모임에 가면 당신의 뇌는 10명분의 감정을 동시에 복사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옆자리 A가 짜증을 숨기고 웃는 걸 캐치하고 맞은편 B가 C의 말에 미묘하게 기분 나빠하는 걸 포착하고 끝자리 D가 은근히 소외감을 느끼는 걸 감지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말하지 않은 감정까지 전부 대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유가 아니라 실제 뇌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일입니다. 10명 모임에 2시간 있었다면 당신의 뇌는 최소 20시간치 감정 노동을 한 겁니다. 당신이 피곤한 건 당연한 겁니다. 당신은 나약해서 지친 게 아니라 뇌가 너무 유능해서 지친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당신은 고장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파수꾼으로 설계됐고 그 설계도대로 너무나도 충실하게 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단지 지금까지 아무도 당신에게 이 고성능 뇌의 사용 설명서를 알려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요? 사람 안 만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라고 물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내일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의지력 제로로 작동하는 뇌 해킹 기술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긍정적으로 즐겨라 같은 뻔한 조언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 뇌의 설계도 자체가 다른데 마음가짐으로 해결되겠습니까? 우리는 뇌의 배선 자체를 물리적으로 해킹해야 합니다. 첫째, 70분 룰. 뇌가 과부하 걸리기 전에 탈출하라. 연구에 따르면 파수꾼 기질의 뇌는 사회적 자극이 들어오기 시작한 지 약 70분이 지나면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 70분이 물리적 마지노선이에요. 이걸 넘기면 그 다음부터 회복하는데 최소 24시간이 필요해집니다. 그러니 모임이나 회식에 가기 전 속으로 미리 정해두세요. 나는 70분 후 화장실에 한번 간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문 잠그고 변기 뚜껑 위에 앉아 딱 3분만 박스 호흡을 하십시오. 4초 들이마시고 4초 멈추고 4초 내쉬고 4초 멈추기. 이 3분이면 과열된 편도체가 리셋됩니다. 뇌에 지금 맹수는 없다, 안전하다는 생물학적 신호가 강제로 들어가면서 부교감 신경이 켜집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당신의 모임 생존 시간이 2배로 늘어납니다. 억지로 즐기는 척 하지 않아도 뇌가 스스로 안정을 되찾는 겁니다. 둘째, 질문 카드. 말하지 말고 듣는 척하라. 당신이 지친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 앞에서 즐거운 사람인 척하느라 끊임없이 말을 짜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선 이걸 사슴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생존을 위해 상대에게 억지로 맞춰주는 뇌의 방어 모드. 자, 이걸 물리적으로 끊는 법. 모임에 가기 전 주머니에 카드 한 장을 넣듯 질문 3개를 미리 준비하세요. 요즘 제일 재밌었던 게 뭐예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요? 말하는 대신 이 3문장을 번갈아 던지십시오.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가장 매력적인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당신은 에너지를 30% 이상 아낄 수 있고 오히려 대화 잘하는 사람이라는 평가까지 덤으로 얻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건 뇌의 전전두엽을 빠르게 소진시킵니다. 듣는 건 아세틸콜린 경로가 차분하게 작동하는 당신 뇌의 기본 모드예요. 이 모드를 쓰는 순간 모임이 훨씬 덜 피곤해집니다. 셋째, 무음 복귀 프로토콜. 돌아오는 길을 감각 차단 구간으로 만들어라.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 많은 분들이 이때 실수를 합니다. 이어폰 꽂고 음악 듣고 유튜브 보고 카톡 답장하고. 이게 결정타입니다. 당신의 뇌는 이미 70분, 아니 그 이상을 파수꾼 모드로 전력 가동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또 자극을 넣으면
그때부터는 진짜로 배터리가 방전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무음 복귀 프로토콜입니다. 집에 오는 차 안, 지하철, 버스에서 이어폰을 빼세요. 핸드폰을 뒤집어 놓으세요. 그리고 창밖에 한 점, 예를 들어 신호등이나 건물 간판 하나를 30초간 가만히 응시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뇌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각성 물질이 안정적으로 분비됩니다. 이건 과잉각성 상태를 정리된 각성 상태로 전환시키는 스위치예요. 스탠포드 앤드류 휴버먼 박사의 연구로도 증명된 물리적 기법입니다. 집에 도착하면 불을 켜기 전에 현관에서 15초간 눈을 감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 15초가 당신의 뇌에 이제 파수꾼 근무는 끝났다는 공식적인 해제 신호를 보냅니다. 넷째, 회복 예약. 캘린더에 강제로 비워라. 마지막 기술이자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파수꾼 기질의 뇌가 망가지는 결정적인 순간은 연속된 사회적 약속입니다. 토요일 저녁 모임, 일요일 점심 약속. 이건 당신 뇌에 있어서 살인적인 스케줄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최소 24시간의 회복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또 다른 자극으로 채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일 당장 캘린더를 열고 이렇게 해보세요. 사회적 약속이 잡힌 다음 날은 회복 예약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비워두십시오.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회복 예약입니다. 당신이 일 잘하려고 노트북 충전하는 것처럼 뇌를 충전하는 공식 업무 시간이에요. 이 시간엔 죄책감 없이 누워도 되고 혼자 산책해도 되고 아무도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회복하는 게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파수꾼에겐 회복이 생존의 일부예요. 내일 당장 이렇게 해보세요. 내일 회식이 잡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오전, 캘린더에 모레 오후를 회복 예약으로 블록 처리. 회식하기 전, 질문카드 3개 암기. 회식 시작 후 70분, 화장실 가서 박스 호흡 3분. 돌아오는 길, 이어폰 빼고 창밖 한 점 30초 응시. 현관 도착, 눈 감고 15초 정지. 이걸 딱 한 번만 해보세요. 다음 날 아침 당신은 과거 어떤 회식 후보다 가벼운 몸으로 눈을 뜨게 될 겁니다. 이건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스위치를 물리적으로 조작한 결과예요. 자,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이 사람 많은 곳에서 기가 빨리는 건 성격이 별나서도 사회성이 부족해서도 나약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은 수만 년 전 부족을 지켜낸 파수꾼의 후예이고 그 정교하고 아름다운 뇌를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결함이 아닙니다. 그건 재능이에요. 남들이 놓치는 미묘한 감정의 결을 읽어내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분위기의 균열을 감지하고 말하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 이건 수만 년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던 능력입니다. 다만 그동안 아무도 당신에게 이 고성능 뇌의 사용 설명서를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그 설명서를 드렸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사회 부적응자라고 오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고장난 게 아닙니다. 단지 다르게 설계됐고 그 다름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 약속드릴게요. 과학이 여러분 편이에요. 뇌가 여러분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편이에요. 이제 혼자 이불 속에서 나는 왜 이럴까 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배운 파수꾼의 DNA, 7배 민감한 편도체, 아세틸콜린, 거울 뉴런. 이 지식들이 앞으로 당신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심리 포트폴리오는 앞으로도 당신 곁에서 당신이 자신을 미워하지 않도록 계속 과학의 언어로 위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댓글창을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의 사랑방으로 열어두고 싶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사람 때문에 녹초가 된 그날의 이야기를 한 줄만 남겨주세요. 어떤 모임이었는지, 어떤 순간이 가장 버거웠는지, 돌아오는 길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주 짧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솔직한 한 줄이
지금 이 순간 같은 무게를 지고 혼자 우는 누군가에게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될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댓글창에서 서로의 파수꾼이 되어줄 겁니다. 오늘도 수많은 감정을 대신 짊어지며 하루를 버텨낸 당신, 이미 충분히 강하고 멋진 사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스스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용감한 사람이에요. 오늘 밤 집에 돌아가시면 스스로를 꼭 한번 안아주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너는 고장난 게 아니야. 라고 말해주세요.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한 뼘 더 가볍고 한 뼘 더 자유로워지길. 심리 포트폴리오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 안 하시면 저 머리에 꽂고 씁니다.